작년 1월부터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온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생으로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최근에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고향인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치료를 받아온 오토 원비어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입니다.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원비어 가족의 말을 인용해서 원비어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원비어는 작년 1월 관광차 북한 평양을 찾았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그동안 북한에 억류돼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3일 17개월 만에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원비어의 상태는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북한 측은 작년 3월 재판 직후 원비어가 식중독인 보툴리누스증에 걸렸고 이후 수면제를 먹고 나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오하이오 신시내티 주립대 병원의 정밀 검진 결과 원비어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비어의 가족들과 미국 내 일각에선 원비어가 북한에서 학대를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장 원비어의 가족들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끔찍한 고문과 같은 학대로 아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원비어의 상태와 관련해 끔찍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원비어가 사망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숨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의식불명이 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1년 이상 비밀 외교 채널을 가동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외교관들이 평양과 유럽 여러 도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등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주로 오토 원비어 등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에 관해서도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최선희 국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문정인 특보에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분위기를 해칠까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남북 관계 타기를 위해 제시되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 특보에게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미 중인 문 특보에게 연락을 드려 이 같은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이 양국의 대북 공조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민감한 내용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논란이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예방주사를 놓은 덕에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 특보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논란을 빚은 이른바 워싱턴 발언에 대해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방미 도중 지난 16일 동아시아재단과 미 우드로 윌슨 센터가 워싱턴 DC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특보는 북핵 해법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생각일 뿐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 모두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주인의식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며 시급해지는 북핵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해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강 장관은 외교는 국민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 강 장관은 국무위원에게 지급되는 에쿠스급 대형차 대신 출근할 때 탔던 하이브리드형 소나타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